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똑산이라는 책이고요. 최태영 작가, 좋은 땅 출판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후회로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두 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는 그런 후회의 순간이 당연하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후회도 없는 삶, 단 한 번의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이런 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을 남기며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건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겠죠. 과거가 아쉬운 후회로 남는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고 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를 바꿀 방법이 있다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소설 똑사는 과거의 시간을, 어떤 과거의 사건을 바꾸고자 하는 한 사람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사랑하는 동반자와 소중한 아이, 그리고 행복한 가정. 대단히 특별하지는 않을지언정 평범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나 아이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평범하고 행복하던 삶이 어제와는 아주 다른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에게 그 사고를, 그 사건을 막을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소설의 주인공 이정우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그렇듯이 이런저런 일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이런 것 또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다른 모습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정우의 아내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정우는 아내를 살릴 방법을 찾아서 어릴 적에 좋아했던 똑산의 비밀을 파헤치게 됩니다. 책에서 요 똑산, 이 산의 이름입니다. 똑산의 산이 산이라는 소리고요. 이 똑산을 묘사한 설명한 부분을 제가 짧게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똑산은 내가 좋아하는 산이다. 벤치 앞 저수지에 큰 산이 하나 비춰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똑같은 산 두 개를 위아래로 붙여 놓은 것만 같아 엄청 신기하다. 저수지를 거울로 만들었나 보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저 산에게 똑같은 산, 똑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똑산은 우리 동네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다. 이렇게 이 똑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정우가 이 똑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었고요. 아내를 잃은 성인, 어른이 된 이정우는 이 신비한 힘을 가진 똑산의 비밀을 풀어가면서 초등학생 10살짜리 꼬맹이 이정우, 중학생이 된 16살의 이정우, 또 고등학생이 된 19살의 이정우와 마주치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 혹은 다른 시점, 다른 관점, 다른 세계의 자신과 마주치는 이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과거를 바꾸고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자면 전체적으로는 타임슬립물이나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잘 녹아있는 재미있는 소설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타임슬립물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런 좀 일반적인 타임슬립물과는 다르게 선택에 따라서
뭐 다른 차원으로 이제 미래가 분기가 막 되기도 하고 또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평행 우주 같은 멀티버스 같은 그런 개념도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시점의 세계가 생겨나는 방식이라 좀 차별화가 있는 그런 그 장르물이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정우와 또 학창 시절의 정우 그리고 어른이 된 정우가 서로의 시간대에서 부딪히면서 각자의 시선으로 다른 하지만 같은 정우를 만나게 됩니다. 같지만 다른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정우들의 이런 데자뷰 같은 묘한 만남이 계속되면서 이 이정우들은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똑산의 비밀을 풀고 힘을 모으게 됩니다. 독특한 판타지 타임슬립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비하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정우들이 만나는 부분을 제가 짧게 아주 짧게만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어라, 똑산처럼 굳어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나에게 이름을 물어본다. 고등학생 형이 아닌 나에게 말이다. 네? 너 이름이 뭐냐고? 무슨 일인지 아저씨는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로 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정우요, 이정우. 네, 요런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스포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짧게만 좀 읽어드리고 있는데 중요 부분은 이렇게 이정우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좀 묘사를 해드렸고요. 이 책 독사는 이렇게 판타지적인 요소와 타임슬립물 같은 이런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추리물 같은 그런 흥미진진함도 있습니다. 그 과거 혹은 다른 시점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열쇠가 되는 똑산의 비밀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마치 탐정물 같은 느낌도 들고 추리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하여튼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 시점에 자신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 똑산의 원칙을 하나씩 밝혀나가는 뭐 이런 부분이 재밌습니다. 그 탐정물이나 형사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흥미로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기 위한 그런 로맨스적인 부분까지 가미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재미가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 똑산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들자면 이런 재미적인 요소뿐 아니라 교훈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라는 점입니다. 주인공이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간절함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스스로 움직여서 나아가야 된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한 걸음씩 스스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고요. 저는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메시지 중에 하나라 이런 부분도 들어볼 수 있고요. 뭐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실수는 또 자신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되게 마련이고요. 이 중의적인 의미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요. 그 내가 한 노력이 나의 노력이 나에게 보상이 되어 돌아오듯이 내 실수도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런 인생의 진리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멋진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거랑 관련된 부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런 관련 부분도 아주 짧게 조금만 발췌해서 몇 줄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후회를 없애는 방법 따위는 이 세상에 없어. 뭐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하지만 이 후회들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있다. 그 다른 것이 뭐냐? 바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야.
수많은 선택지 중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왜냐면 너희들의 과거는 하나지만 미래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어떤 메시지에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읽어드렸고요. 인생에는 언제나 후회가 남지만 그 후회를 바꾸는 것은 바로 미래의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하나지만 미래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 혹은 미래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후회로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두의 인생에는 각자가 풀어야 할 자신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멈춰서 있으면 당연히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문제를 풀지 않은 사람과 문제를 푼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문제를 푼 사람, 문제를 풀지 않은 사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와 의미 모두가 담긴 책이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똑산, 똑같은 산, 똑같은 사람. 최태영 지음. 좋은 땅. 1장. 아저씨. 한 줄기의 빛은 희망적인 것일까? 내 이름은 이정우. 나이는 36. 직업은 투자 감각이 그다지 좋지 못한 투자 분석가이다. 나는 지속된 야근으로 주말 내내 잠을 청하기 위해 암막 커튼을 설치해 두었다. 하지만 그 암막 커튼 미세한 틈 사이로 아주 밝은, 그렇지만 방을 모두 밝히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작은 빛 한 줄기가 책상도 아닌 바닥도 아닌 하필이면 침대에서 속옷 차림에 양말 2짝만 신은 채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내 얼굴을 정확히 비추고 있다. 아, 햇빛. 햇빛이 눈에 자꾸만 거슬린다. 여보! 그때 사랑하는 내 아내 현정이가 나를 애타게 부르기 시작한다. 스탑워치. 삑. 나는 서둘러 스탑워치를 작동시켰다. 아, 눈부셔. 운도 나쁘지 참.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팔도 있는데 하필이면 내 얼굴이라니. 이정우! 한 줄기 빛. 누군가는 그 한 줄기 빛을 희망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딱히. 야! 그 한 줄기 빛을 잡으려 수년, 수십 년을 노력해도 빛이라는 것은 결국 잡히지 않으니 결국 그 빛을 잡지 못하였다면 그동안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뿐이니 차라리 애초에 그 빛이 보이지 않았더라면. 철컥철컥 쾅쾅쾅 삑. 방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재빨리 스탑워치를 정지시켰다. 어라? 오늘 좀 빠른데? 나는 이따금 현정이의 말에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 후 현정이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방문을 두들기기까지 걸린 시간을 체크한다. 현재까지의 최고 기록은 16초 59. 최고 기록을 경신한 날에는 로또를 구매하기도 한다.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게 이 행동은 지루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보내기 위한 나름의 취미인 것이다. 12초 48. 12초 48. 역시
최고 기록이다. 철컥철컥 쾅쾅. 이정우, 너 진짜 죽여버린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존재한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다. 지금 현정이가 방문을 마구 두들겨대는 것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지닌 것이 아니다. 그저 방문을 두들기는 원인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오늘 고향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지만 도무지 내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쯤이면 진작에 외출 준비를 모두 마치고 현정이를 찾아가 내가 입은 옷에 대한 핀잔을 듣고 다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지만 왜인지 오늘은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우고만 싶은 날이다. 각설하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현정이가 방문을 따고 들어와 나에게 주는 선물을 어떻게 피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왼쪽 뺨? 오른쪽 뺨? 아니면 물건 던지기? 물건 던지기라면 도 같아 말끔하게 피할 자신이 있다. 자, 어디 한번 들어와 보거라. 나는 양말 2짝만을 신은 채로 전투태세를 완벽히 갖추었다. 철컥, 툭, 철거덕, 끼익. 오라. 현정이가 문을 따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어째서인지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분석 안에 없던 일이다. 무슨 뜻이지? 시간차 공격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제 나를 포기했다는 건가? 소리로 판단하려 귀를 쫑긋 세웠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무래도 오늘은 그만 말썽을 부리고 서둘러 나가보는 것이 좋겠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옷장 손잡이에 오늘 내가 입을 착장이 걸려있다. 깔끔한 회색 셔츠에 무난한 하늘색 청바지. 그렇다. 현정이가 걸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확고한 주체성을 가지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였다. 휙, 툭. 현정이가 걸어놓은 착장은 침대 위로 휙 던져버리고 옷장 문을 활짝 열었다. 여유 부릴 때가 아니지. 나는 서둘러 평소 즐겨 입던 초록색 줄무늬 티셔츠 한 장과 살구색 면바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흰색과 초록색이 똑같은 크기와 간격을 이루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줄무늬 티셔츠는 보고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쑥. 단숨에 티셔츠를 입는 것에 성공하고 곧바로 면바지를 입기 시작했다. 끙. 살이 좀 쪘나? 바지가 꽉 끼는 것을 보니 나는 요즘 삶이 만족스러운 것 같다. 됐다. 힘겹게 바지를 마저 입은 뒤 먼지가 수북한 거울 앞으로 다가가 옷매무새를 대충 다듬었다. 인물 좋네. 거울을 보며 자화자찬을 끝마친 나는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춰 세웠다. 아멘. 나는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서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끼끼. 고개만 문 밖으로 빼꼼 내어 거실을 바라보니 식탁에 가만히 앉아있는 현정이의 뒷모습이 보인다. 살짝 갈색빛이 도는 긴 생머리에 각도기가 필요 없는 완벽한 직각 어깨. 역시 현정이는 뒷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용기를 내어 문 밖을 나오자
현정이는 내가 나온 것을 눈치챘는지 자리에 앉은 채로 팔을 뒤로 한 바퀴 크게 그리며 무심한 듯 차키를 던졌다. 마치 농구 선수들이 묘기를 부리는 모습처럼 말이다. 툭! 그렇게 차키는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서서히 날아오더니 내 오른손에 정확히 안착했다. 우와! 아내의 운동신경에 다시 한번 반해버렸다. 당장이라도 10점짜리 점수판을 치켜 세우고 박수갈채를 쏟아붓고 싶지만 참아야 한다. 지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많이 화났나? 아, 영주. 그래, 영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영주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중한 내 딸이다. 나는 숨막히는 이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애써 영주의 소식을 묻기 시작했다. 가만, 영주는? 학원 갔어. 애 학원 언제 가는지도 모르지? 현정이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툴툴거리는 말투로 대답하였다. 아, 학원. 영주 학원 잘렸잖아. 남자애 때려잡아서. 내 딸 영주는 현정이의 성격을 빼다 닮았는지 남학생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편이다. 영주는 학원에서 한 남학생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남학생이 먼저 주먹을 날렸지만 우리 영주는 그 남학생의 7번 갈비뼈를 2동강 내주었다. 거기 말고 저번 주부터 새로 다녀. 이번엔 어디? 설마 공부학원이 아닌가? 주짓수? 복싱? 아, 좀 출발 안 할 거야? 그게 나 옷 이대로 입고 가? 현정이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내 착장을 위아래로 빠르게 훑어보았다. 너가 운전해. 당연하지. 합격이다. 다행히도 내가 입은 착장이 내심 마음에 들었나 보다. 탁. 곧이어 현정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원목으로 된 식탁 의자를 강하게 집어넣었다. 착장은 합격했지만 현정이의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보인다. 아무래도 오늘 하루는 정말 긴 하루가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